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이 수급의 변곡점이 좀 찍힐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기관의 주도하에 함께 물량 조금 담은 외인이 그래도 대형주에 주목한 게 눈에 띄었는데요. 종목별 전략은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오늘 양 매수를 등에 업고 상승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고요. 이 반도체주의 순환매가 빨라지는 가운데 HB테크놀로지, TLB, PIE가 오늘 베스트 30에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상승해온 고영도 오늘 양 매수가 붙어졌고요. 어제 베스트 30에서 만나봤던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총순위 한층 올라오면서 검색 상위에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 만나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좀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희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TLB를 좀 들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좋죠. 네. 그중에서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먼저 가던 게 이제 CXL까지도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좀 급등이 나와서 올라옴이 나오고 약간의 이격 조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TLB를 좀 선택을 했고요. 네. 일단 뭐 이제 PCB 모듈 같은 경우는 좀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PC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의 이런 상용화 부분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 유리기판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뭐 단독보들이 막 싹 나오면서 이제 속닥속닥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이제 AI 쪽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의 이런 CXL 스토리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장의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XL PCB 모듈 샘플 제공하는 걸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AI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전력에 대한 소모량이 일단 단일 쪽으로 뭐 너무 쏠리게 되면 버틀렉이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다른 쪽에서 전력을 좀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속도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CXL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AI향 관련해서 서버용 SSD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회사도 수혜가 될 만한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 또 ASP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매출단이라든지 실적단에서의 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뭐 물론 차트가 굉장히 좀 과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이 대부분 주가가 바닥권에서 한 30%에서 50% 정도씩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뭐 추가적인 상승 기조도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양산 시기가 결국엔 중요한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업데이트가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시장의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CXL도 향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과거에는 좀 테마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추이가 현재 주가보다도 한 10,000원 정도가 더 높은 33,000원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20,000원대 초중반이니까 충분히 뭐 추가 상방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TLB 만나봤습니다. 역시 CXL이 지금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 양산 시기는 향후에 저희 체크 포인트가 좀 되겠고요. 반도체 소부장주 상승 추세에 계속해서 함께 갈 상방 가능성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LS 에코 에너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2%대 좀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 1월 20일 51,300원 고가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추세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충 이 회사의 경우는 뭐 베트남 안에서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전력 케이블 회사를 좀 지배하고 있는 지주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이 전력 케이블을 북미 그리고 유럽 시장에 좀 공급을 하고 있고 베트남 내수 시장에도
동반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도 연간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의 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하면서 이 전력 인플라에 관련된 수요 확장 기조가 오히려 이익 기여로 좀 이어졌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연간 실적으로 역산했던 4분기 데이터를 보면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 대비해서 소폭 좀 하회를 하게 됐는데 해당되는 비용은 일단 재고자산 충당금이라는 이런 비용 한 32억 정도가 일회성 비용으로 좀 인식이 좀 되면서 4분기에는 일부 이익 훼손 기조로 좀 이어졌지만 대충 뭐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감안했을 때 특히나 일회성 비용들을 좀 제거하고 난 이후라면 오히려 영업이익 부분은 어닝을 초과하는 서프라이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익 기조는 비교적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수요 기조를 보면 뭐 데이터 센터랑 관련된 매출, 특히나 전력기기 관련된 수요가 올해도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여기 관련돼서 뭐 송배전망에 관련된 공급 이슈들은 전력 케이블의 수요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초고압 케이블에 관련된 수주 확장들이 올해도 가시성 있는 좀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북미 시장의 경우에는 전력 케이블 부분, 특히나 국내 내수 기반에서도 향후에 연동될 수 있는 실적의 어떤 상승 효과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볼 때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 효과들은 조금 더 크게 좀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추세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사실 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오히려 1분기 이후에 또는 저는 뭐 2분기부터 유럽향 공급 비중이 좀 더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상반기까지 관련된 실적 성장 가능성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으로 LS 에코 에너지 만나봤습니다. 이 4분기 실적 성적표에서 비용과 영업이익 부분,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고 긍정적인 흐름, 올해가 더 큰 기대감이 나오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TLB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기대감, 관심이죠. 네, CXL 기대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 강조해 주셨습니다. 변 대표님, 오늘 뭐 LS 그룹주가 세 종목이나 베스트 30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LS 에코에너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도에 고속 성장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 부과되는 해저 케이블 그리고 히토리오 개발에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는 추가적인 주가의 업사이드가 좀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시적인 성과가 주가 상방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 해주셨네요. 자,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네,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오늘 약간 좀 반도체 특집처럼 되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도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SKC나 삼성전기가 조금은 하락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추세를 보시면 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고 뭐 단기 눌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AI화 그리고 딥시크 이슈가 있으면서 이런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C 자회사죠. 앱솔릭스의 유리기판에 대한 장비 독점 공급 계약을 지난 24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력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SKC가 좀 묵직한 그 흐름에서의 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또 최채원 회장이 또 젠슨왕에게 뭐 유리기판 팔고 왔다 이런 이벤트들도 좀 연초부터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SKC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묵직한 큰 기조 자체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도 관련돼서 이제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회사 자체가 뭐 영상 처리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제어 쪽에서는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시장에서의 성장 요인들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기와 또 협력해서 PCB 패턴 관련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좀 묵직한 굵직한 SKC랑 삼성전기에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생기고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 뭐 주가의 추이는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의 탄력도가 2,000원대부터는 한 3,000원, 4,000원대를
종종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네. 그래서 이번에도 상방을 좀 크게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매물 라인으로 봤을 때는 한 3,500원 전후로 했을 때는 강한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전까지는 좀 탄력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격대부터는 좀 이제 정리해 보시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끌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분 부장님과 HB테크놀로지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장의 이 반도체 핵심 3대 테마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두 번째 종목으로 또 역시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 3,500원 선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다. 이 가격대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던 유일 로보틱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요 제품 라인업이 직교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자동 연료 주입 장치 그리고 냉각 시스템들을 주 라인업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4%가 좀 증가했던 351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해서 흑자로 좀 전환되면서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습니다. 실적적인 어떤 기조를 좀 봤을 때 최근의 주가 상승폭, 특히나 전일 시가총액 대비에 대한 상승폭들 좀 감안해 보면 굉장히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크게 좀 반영시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과 약간의 주가의 그 상관 관계 관점에서의 괴리율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5월이죠. SK온의 자회사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지분을 취득해서 2대 주주에 좀 등극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SK그룹과 향후에 어떤 로봇 사업에 관련된 어떤 협력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되면서 오히려 로봇 섹터에 관련된 뭐 최근에 내러티브 같은 것들 좀 감안해 봤을 때 수급의 연속 성과들을 계속해서 좀 이뤄가고 있고요. 특히나 SK온 이 자회사 또는 뭐 공장에도 들어가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관련된 향후 수주 성과, 그래서 뭐 SK그룹 안에 있는 계열사양 수조의 확장 성과들이 계속해서 좀 더 기대되고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어떤 가시성 있는 사업 부분들은 작년에 실적 성과에서 이미 좀 입증을 했지만 점진적으로는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자동화 시스템 부분에서 의미 있는 좀 성과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SK그룹이 지배권을 얼마만큼 더 상향시킬지, 현재는 뭐 이사회 안에서 등기 임원들을 좀 선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권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겠고, 향후에 뭐 비슷한 어떤 룰 모델이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지분의 어떤 추가 취득을 통해서 지배권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의 유무를 앞으로는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어떤 성장 기조들, 특히나 수급의 어떤 연속 성과들은 좀 긍정적인데요. 다만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크게 좀 반영된 점, 특히나 최근에 지금 발표됐던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전환 청구권 공시가 있었어요. 30만 8,899조, 발행 주식 총수의 한 2.7%에 해당되는 물량이고, 전체 전환가액이 29,500원입니다. 현재 주가 좀 대비했을 때는 막대한 실차익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장 예정일이 3월 7일. 그래서 우리가 권리공매도일의 이영업일 전을 좀 감안해 보면 단기 수급 변동에 관련된 어떤 유의 부분은 오히려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미 전환 물량인 한 88억 원 규모의 29만 8,321주라는 잠재적인 물량도 계속해서 좀 주시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협동 로봇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 그리고 SK그룹과의 시너지 저희가 앞으로 주목해 봐야겠고요. 전환 청구권 관련해서는 일정을 두고 수급 변동은 조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변 대표님, 유일 로보틱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로봇 산업의 내러티브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 차익 매물, 이 부분은 조정이 좀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이 재차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면 오히려 수급의 변동 효과로 인한 가격 조정을 좀 더 유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 전망과 함께 주의할 포인트 확실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하분 부장님, HB테크놀로지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장밋빛 유리기판으로 오. 하고 싶고요. 네. 어쨌든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 짚어드렸네요. 저희는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하분 부장님,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HJ중공업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 특수선과 관련된 이 함정 건조에 대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조선업 조방변 중에서 조선업만 조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사실 트럼프발 이슈가 계속 있을 거고, LNG 프로젝트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뭐 모멘텀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인내심을 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부분보다는 이제 건설 부분이 조금 더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건설 경기도 좀 좋아지다 보니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조선 빅사이클과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번에 흑자 전환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실적이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선 사업이 주요이기 때문에 뭐 해군 함정에 대한 건조를 하는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터져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과 직접적으로 MRO를 좀 하는 그 사업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MRO 모멘텀도 충분히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선 사업도 하고 있어서 유조선, 컨테이너선, 뭐 벌크선 이런 쪽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선박 수리 및 유지 보수도 좀 중요하죠.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뭐 전자공인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최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비중이 엄청 크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2%부터 5%, 7%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수주는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 잔고도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한 7,500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벙커링 관련된 네. 또 수주를 받았는데 이 벙커링이 계속 주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이슈가 나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보통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나 이런 쪽이 또 벙커링 쪽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거고 그쪽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HJ중공업 만나봤습니다. 오늘 뭐 수급도 강했고요. 조선과 건설 부문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이 턴하는 구간이다라는 점도 함께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저희 어떤 기업 만나볼까요? 네, 저는 삼성전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 4분기에서 확인됐던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뭐 글로벌 IT 수요 둔화 부분 이 부분은 뭐 디램과 낸드 가격의 평균 어떤 가격이 하회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익 훼손 기조로 좀 이어졌었고 다만 이런 기조가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1분기까지에 관련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낮아지는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분기 증권사의 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실적 추정치를 보면 매출액의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증가는 좀 예상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그리고 지난 4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익이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를 좀 기점으로 실적의 저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2월에 발표됐던 수치가 좀 있었어요. 이관신 정책에 관련된 보조금 지급 여파가 IT 그리고 가전과 스마트폰의 일시적인 출하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집계가 좀 됐는데 이번 주 중국에서 전체적인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들이 최종 좀 집계가 됩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해보면 3월에 이 재고 관점에서 일부 소진 관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수요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평균적인 어떤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3월을 좀 기점으로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있겠고 전체적인 상황들은 이관신 정책들이 단기적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관점에서 IT 수요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레거시 부분의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낸드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상승 전환을 좀 했고요. 디램의 ASP도 지금 일단 반등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분기에 관련된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좀 낮은 건 맞지만 이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된 점 최근에 기관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수급 개선 부분들 외인의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어떤 우위 여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HBM3 12단 모델이 올해 2분기에 본격적인 어떤 공급 확장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고 있는 HBM 관련된 HBM4에 관련된 개발 이슈라든가 이 부분이 엔비디아에 관련된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충분한 기대 요인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가고 밝은 구간을 좀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변 대표님과 마지막 종목으로 삼성전자 만나봤는데요. 이 밝은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에 좀 희망을 갖게 됩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은 낮지만 실적 저점을 확인할 구간이 가능성, 그리고 이구환신 정책의 영향과 낸드 가격 추이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봐야겠죠. 하창원 본부장님, HJ중공업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수주 기대감 지속이라고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도 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또 MRO는 사실 이제 얘기는 많은데 아직까지 뭐 실적으로 전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몫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상방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HJ중공업 관련해서 결국은 MRO 시장도 함께 주목하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삼성전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인의 명확한 수급의 방향성들은 좀 다소 아쉽지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급 개선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수급 개선 여건들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주가에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지만 엔비디아에 관련된 퀄테스트도 공식화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다만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커스텀 반도체 수요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충분한 좀 기회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CXL 드램이라든가 MPU, 소킴 같은 차세대 기술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점진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인 낙수 효과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더 이상의 고전은 좀 없어야 될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기대감 요인이 많이 남아있는 삼성전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